자, 먼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정인이법 첫 적용입니다. 자, 소장님. 네. 어제 이 정인이법이 처음 적용된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나온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아동 학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30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40시간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하고 아동 관련 기간에는 10년간 취업을 못하는 그것을 명령하였다고 합니다. 자, 백 기자, 이게 저희도 전에 드렸던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학대가 상당히 상습적으로 이뤄졌었는데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10여 개월 동안 의붓딸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4차례 학대를 가했고 심할 때는 밀쳐서 넘어뜨려서 머리가 찢어지게 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당일엔 지난해 6월이었는데요. 자신의 아파트에서 이 10대 의붓딸의 배를 여러 번 때렸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때린 후에 그대로 방치했고요. 그 다음에 더 상태가 좋아지지 않자 그때서야 별거 중인 남편에게 말해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끝내 숨졌습니다. 이 사건 당일 오전에 그 별거 중이던 남편하고 이혼 서류를 접수한 거였어요. 예? 정말 이게 참 아무리 자기가 낳은 아이가 아니어도 세상에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쓰러져 있는 아이 배를 발로 이렇게 확 밟았다고 들었어요, 저는.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게 아니 남편에 대한 화풀이를 아이에게 했다는 것도 법원에서 인정했거든요. 예. 사실 그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아이가 그 배를 발로 조금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뭐 범행 그 모습을 조금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아이의 배를 밟았습니다. 아이가 복강내 출혈이 일어났는지 배가 많이 불러와요. 배가 많이 부푼 것을 보면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는 이 상황을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이 사건 보면 진짜 제대로 정인이법이 잘 만들어졌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사건 당일 2시간 무차별 폭력을 가하고요. 복부를 발로 밟았다는 말씀 지금 전해드렸죠. 아이가 숨을 가쁘게 쉬고 몸이 축 늘어져서 이 위급한 상황이 됐는데도 방치를 합니다. 자, 다음 날 새벽 2시 30분에 남편 별거 중인 남편한테 연락을 해서 남편이 새벽 2시 반에 집으로 후다닥 달려와요. 자, 그때서라도 바로 119에 신고해가지고 병원으로 옮겼어야 되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2시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를 합니다. 아이가 운전하겠습니까? 자, 소장님. 네. 다 떠나서 왜 자기 남편과의 그런 악감정을 아이한테 푸냐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아동 학대가 있는 모든 케이스가 사실은 자기 감정 화풀이입니다. 뭐 본인들은 아이를 위해서 훈육하려고 그랬다 그러지만 그런 건 없죠. 그냥 어른들이 자기 화풀이거나 자기 스트레스 감정풀이를 약한 아이한테 한 거죠. 이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극대화된 것인데 이 본인 남편에 대한 미움을 아이한테 투사한 걸 넘어서서 복수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인이 이제 남편한테 복수할 방법은 본인이 1대1로는 없는데 작은 아이가 있으니까 그 남편을 아이를 대신하는 대리문이라고 생각하고 복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못 하겠습니다. 자,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이 계모 혐의를 부인했죠, 백 기자. 네, 아이를 때린 건 인정했지만 내가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다. 그리고 죽을 만큼 배를 짓누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재판부 당연히 이 진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장기가 손상된 아동의 배가 부풀어 오르는데도 학대 살해한 것은 우발적이거나 일회성이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승현님. 그래서 징역 30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판단을 한 겁니까? 1심 판결문에서는 아동의 보호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약한 아동을 학대한 것은 분명히 매우 중대한 범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이 지금 법원에서 정말 제대로 했는 말인데 아동의 어린 나이에 사랑받지도 못하고 고통 속에서 죽어간 피해자를 생각하면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동학대 살인이 이게 형량이 올라갔어요.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예. 근데 사실 정인이 사건 기억나시나요? 1심 무기에서 2심 35년을 받았는데 아동학대 살인죄가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아동학대 살인죄가 없어가 정인이 사건에서는 아동학대 살인죄가 적용 안 됐는데 여기서 그 죄가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30년? 저는 조금 형량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양 변호사님,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죠. 정인이 같은 경우는 정인이 사건 그 양모 그 계모 1심에서 제가 알기로 무기징역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런데 똑같이 정인이 법이 첫 적용된 케이스에서 1심에서 징역 30년이다. 네. 근데 이제 형량을 가지고 저희가 뭐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말로 이거는 그 각 재판부에게 주어진 재량 범위 내이고요. 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일반적인 살인 사건이 보통 15년을 예. 기준으로 합니다.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 30년도 우리나라 현행법상으로서 굉장히 무겁게 사실 선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말 아주 엉뚱한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거 자체가 굉장히 무겁게 된 것만은 맞아요. 유기징역에서 대한민국의 유기징역에서 최고형이 30년형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건 정인이법 그때 정인이보다는 좀 가벼워 이런 것 자체를 따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